이번에는 ITQ 한글의 기능평가 부분 중에서 문제 2번에 해당하는 표와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기출문제 예제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표라고 하고요. 표에서는 표를 작성하고 위쪽에 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순서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글 화면으로 전환하여 직접 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화면에서 표는 2번 문제이기 때문에 자, 커서를 2번 아래쪽에다 맞춰줍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교재 40쪽을 참고해서 표 만들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자, 표 만들기 하기 위해서 위쪽에 여기 입력 부분에 보면 표라고 있으시죠? 자, 표 그림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줄수와 칸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줄수를 5로 하고요. 가로 줄이라고 얘기하고요. 칸수는 세로 칸에 해당하기 때문에 칸수를 6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저처럼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된다라면 글자처럼 취급 앞쪽에 네모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글자처럼 취급 앞에 네모에서 클릭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죠. 자, 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글자를 입력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셀에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자, 분기라고 해서 글씨를 입력하고요. 글자를 입력한 상태에서 셀과 셀 사이를 이동할 때에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자, 셀의 위치를 커서의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고요. 자, 글자 입력이 끝난 상태에서는 자, 표 조건의 첫 번째 표 전체의 글자를 표와 캡션 모두 도둠의 10포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전체 표의 전체 부분을 블럭으로 이렇게 까맣게 지정하시고요. 지정하는 방법은 마우스 드래그해서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첫 번째 셀에서 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클릭,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글꼴을 도둠으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위쪽에 서식 도구에 보면 지금 기본값이 함초롬 바탕되어 있고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크기는 그대로 두시고 함초롬 바탕 글자에서 클릭해서 여기에서 도둠이라고 쓰면 도둠 글씨가 나오죠. 도둠에서 클릭. 그래서 글자 모양을 도둠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글자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가운데 정렬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은 위에 서식 도구에 가운데 정렬 여기 있죠. 가운데 정렬 클릭해서 글자를
가운데로 보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숫자만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숫자 범위 잡을 때에도 첫 번째 클릭, 쉬프트 누르고 마지막 클릭. 자, 지정을 해서 숫자는 오른쪽 정렬. 자, 여기 뒤에 4분기 옆에 합계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합계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셀 배경색을 지정을 해볼 건데요. 셀 배경색은 표의 그 조건에 보시는 것처럼 자, 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4분기 요 부분까지 원격 제어 부분까지를 범위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 부분의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셀의 배경색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자, 물감통 옆에 삼각형을 누르셔가지고 노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정한 부분에 노란색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빈 공간에 클릭해보면 아까 지정한 부분이 노란색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셀 테두리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테두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로 셀 테두리 변경할 전체 부분을 지정하고요. 여기서 테두리 부분은 위쪽에 테두리에서 하시면 되지만 좀 더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자, 단축키를 하나 알려줄 거예요. 표와 관련된 단축키는 라인의 약자 L입니다. 자,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라인의 약자 키보드에 L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셀 테두리 배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바깥쪽에 이중 테두리를 그리기 위해서 자, 종류 부분에서 우리는 이중 실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중 실선을 어디에 그릴 거예요? 바깥쪽에 그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이라고 하는 거 있으시죠? 자, 바깥쪽에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에 선이 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설정을 눌러보시고 빈 공간에 클릭하면 바깥쪽에 이중 테두리가 그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셔야 되는데 자, 분기부터 합계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L키를 누릅니다. 자, 방법은 똑같아요. 테두리 종류는 이중 실선, 그 다음에 위치는 바깥쪽 선택해 주시고요.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시 분기부터 타민까지 범위 잡으시고요. 다시 L, 그런 다음에 테두리 종류를 이중 실선으로 지정하고 마찬가지로 위치는 바깥쪽으로 지정하고요.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빈 공간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이중 실선을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지정해주고 첫 번째 줄에 대해서 지정하고 첫 번째 칸의 오른쪽에도 이중 실선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시고 나서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 마지막 이 부분의 셀에 대각선을 그어줘야 되는데요. 자, 대각선을 긋기 전에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셀에 대해서 명령을 줄 거니까 이 셀을 까맣게 지정하셔야 돼요. 자, 까맣게 지정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F5번 키를 한번 누르시면 그 해당 셀이 까맣게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셀 테두리에 대각선을 추가하기 위해서요. 단축키 L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셀 테두리 배경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자, 위쪽에 보면은 여기 테두리 배경 대각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대각선에서 클릭을 하고 자, 아래쪽에 대각선의 종류를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그래서 가운데에 미리 보기 화면에 이렇게 결과가 대각선 모양이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모양까지 그려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항목은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계산 부분은 우선은 계산할 부분을 범위로 잡아주시는데 여기에서 계산 결과가 들어갈 부분까지 함께 지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산할 부분부터 계산 결과가 들어갈 부분까지 까맣게 범위를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위쪽에 메뉴 중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위쪽에 표 편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기 모양의 단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기 모양의 옆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세모를 누르게 되면, 자, 까맣게 지정한 부분을 블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합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블록 합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합계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합계 말고 평균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계인지 평균인지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표의 위쪽에 글자가 들어가는 캡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안쪽에 셀에 클릭해서 커서를 첫 번째 셀에 깜빡깜빡 맞춰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표 그룹에 보면 캡션이라고 하는 항목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캡션은 어디 있냐면 왼쪽 아래쪽에 보면 가 1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바로 캡션을 넣을 때 사용하는 단추인데요. 자, 캡션에서 가 옆에 삼각형 세모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캡션에 들어갈 위치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맨 위쪽에 있는 위라는 걸 선택합니다. 위에서 클릭. 그러면 표 위쪽에 표 1이라고 하는 캡션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표 1 대신에 정해져 있는 캡션을 입력하기 위해서 표 1을 까맣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으시고요. 2017년 분기별 악성 코드 유형별 통계라고 쓰고 단위는 건으로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 1이라고 하는 캡션의 내용을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캡션을 범위를 잡은 다음에 표의 조건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글꼴을 도둠의 10포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 위에 함초롬 바탕 글꼴을 도둠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캡션의 위치가 어때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에 가 있죠. 그러니까 위쪽에 정렬을 오른쪽으로 맞춰줍니다. 오른쪽 클릭. 그러면 캡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표 전체를 범위로 잡아주시고요. 표의 크기를 아래쪽으로 좀 늘려줄 건데요. 자, 그럴 때는 표 전체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크기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누르면 아래로 길어지고요. 위쪽 방향 누르면 위쪽으로 짧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은 크기 조절을 안 했다고 해서 감점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 활용을 할 때 표의 크기를 조절하고자 할 때에는 이처럼 컨트롤 키를 전체 범위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 키를 이용하시면 표의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